들은 한번 이렇게 개요를 하고 좀 대학적으로 큰 걸 잡아주고 세부들은 앉아서 보자라고 했더니 뭐 이게 혹시 뭐좀 알고 좀 안것 같아. 아 스펙트럼 가죠. 이제 분광기란 말이 나오죠. 분광기 프리즘 그걸 통과할 때 나타내는 세 개 띠를 가지고 이제 구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따 이게 중요한 이게 뭐가 나와 완전히만 기록돼 있어갖고 그러면 세 가지가 있겠죠.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맞죠? 그러면 우리 흡수 스펙트럼은요, 제일 아까 중요했던 거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야? 흡수 스펙트럼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 빛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어디서 흡수되지? 저온 기체랑 그 다음에 대기권 통과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에 나타나는 건데 어디서 조금 방출을 많이 되려고 어떨 때? 고온 기체에서 발생이 많이 된다 그랬죠? 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일단 연속 스펙트럼 거기 박스 치기가 좀 불편할 텐데 거기 대단한 부분이네. 칼럼만 두 개도 있었고 그럼 얘는 고온의 광원이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 스펙트럼으로 연속적인 색 추치실 거고요. 근데 거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자기가 표기하면 돼. 그리고 백엘 정보 요새 잘 나와요. 백엘 정보 약간 태양 느낌? 아니면 별 느낌? 백엘 정보 고온의 별표면 이 두 단어 특히 백엘 정보 요새 뜨더라고요. 문제집도 보면 백엘 정보가 조금 잘 나오는 편이에요. 드디어 맞다. 흡수 스펙트럼 박스. 흡수 스펙트럼 박스. 흡수는요 저온이다 고온이다 저온 기체다. 이게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검은색의 흡수선, 검은색의 흡수선, 그 다음에 저온 기체 한 번 더 강조하죠. 저온 기체 할 때.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와요. 저온의 성운이라는 단어, 요 성운이라는 단어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 기체에서 많이 발생해서 대놓고 나오죠. 고온 기체라고. 그리고 검은색 바탕이 가장 키포인트 보고 얘는 고온의 성은 기체랑 같은 조금 넓게 얘기하면 기체랑 같아요. 그래서 고온의 성은 저온의 성은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별하는 문제가 이제 뒤에 보면 좀 많이 나오시게 될 것 같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요거 좀 해주세요. 요 세 가지 좀 조금 외워주세요. 요 내신에서 방출 스펙트럼 얘는 고온인데 고온이 얘로 나타낼 땐 제일 압도적으로 나오는 게 불꽃놀이하고 오로라예요. 이렇게 외워줄게. 방출 스펙트럼은요 나트륨 등은 조금 덜 나오는 편이고 불꽃놀이 오로라가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잖아. 그래서 불꽃놀이 오로라는 어디 스펙트럼이냐? 방출 스펙트럼이다. 요거 방출 스펙트럼이다. 요거 조금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스펙트럼에서 이제 내신이 잘 나오는 게 박스 칠게요. 원수에다 동그라미.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 이게 내신 문제예요. 이게 내신 문제예요. 여기 베일 노트에 표현하려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갖고 완전히 사항자로 기록된 건데 이게 지금 핵심 사항이에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얘는요 칼라 연락이 가다가 흡수된 것만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죠. 얘는 검은색 바탕에 방출된 방출 스펙트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스펙트럼의 가장 진정한 의의가 뭐냐면 지금 선을 볼게요. 선. 얘는 흡수선이고 얘는 방출선이죠. 근데 위치를 봐봐. 위치. 어디쯤에 있는지. 얘 위치하고 얘 위치가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기 끝이야. 똑같죠? 얘하고 얘 위치가 똑같잖아요. 맞죠? 얘하고 얘 위치가 똑같죠? 그러면
얘는 두 개가 같은 원소라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같은 원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똑같으면 걔네들은 같은 원소라는 얘기예요. 같은 원소라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야. 같은 원소라는 게 됐죠? 얘네들도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만약에 탄수야. 얘가 탄수면 밑에 것도 뭐라는 얘기야? 탄소. 그러니까 같은 원소라는 거를 이 말을 다시 미칠게. 동일한 원소일 경우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다. 이게 가장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스펙트럼이 가장 내실에 잘 나오는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좀 쉬운 거죠. 같은 라인에 있으면 같은 원소라고. 맞죠? 그렇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에는 뭐가 나오려나? 다음 이거. 스펙트럼을 보면 구별할 수 있는 게 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있다 보니까 스펙트럼은요 보면 알 수 있는 게 쟤 탄소야. 그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외우셔야 돼. 스펙트럼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야. 원소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고요. 흡수선과 방출선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여부에 따라서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두 시간을 뭔가를 알고는 있어야지. 그렇지? 그랬을 때 흡수선하고 방출선이 똑같은 걔는 똑같은 원소야. 이렇게 제가 탄소면 나도 탄소 이런 식으로 제가 규소는 나도 규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게 원소의 종류하고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질량비는 어떻게 하냐면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 조금 세게 그려진 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어떤 건 좀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그려진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얇게 그려진 게 자세히 보면 있거든요. 이게 질량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굵다 얇다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거는 당연히 질량이 조금 무거운 거, 얇은 거는 조금 가벼운 거. 그래서 얘가 조금 질량비가 더 크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스펙트럼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떤 원소구나. 원소의 종류, 그 다음에 원소의 질량비. 쟤네들의 질량비가 좀 질량비가 큰 건 세게, 좀 굵게, 세게 색칠 이렇게 질량비하고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거 엄청 중요해요. 엄청. 그렇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네. 보면 근데 시험지 이렇게 나와요. 되게 어려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별 A를 볼게. 별 A를 구성하는 원소. 보면 요 네 개만 따져봐. 수, 헬, 나, 칼, 륨에. 그럼 잘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보자. 별 A부터 볼게. 별 A에 칼슘 혹시 있나요? 별 A에 칼슘? 희미하게 보이지. 별 A에 칼슘이 있니? 없지. 아무거나 하나만 보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돼. 지금 얘는 이 별에는 여기 선이 등장하는데, 그치? 흡수선이 등장하는데 여기 방출선이 등장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라도 안 맞으면 틀린 거야. 틀린 원소야.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안 무서워. 있나 없나 모르겠네. 이 나트륨. 얘 보면 있을걸? 얘 너무 확대됐나? 얘 결론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 별 A에는 수소하고 헬륨하고 나트륨이 있대. 칼슘이 빠졌구나. 그렇지? 그러면 수소 대충 비슷한 거 보자. 대충 비슷한 거 같은데? 이 사람은 무슨 비슷하고 헬륨도 좀 비슷하나 봐. 이렇게. 그다음에 나트륨. 두 칸인데 여기 좀 네 칸이 그려서 얼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칼슘만 빠진 거고. 별비에는 뭐가 빠졌어요? 나트륨 없네. 그렇지? 나트륨이 요 자리인데 요 위치인데 여기 비어 있잖아. 나트륨이 없네. 여기는 나트륨이 빠졌네. 딴 거는 또 빠진 거 없나? 이거 없어요? 헬륨도 빠진 거. 이 선이 있는 거는 없어 보이긴 해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한번 볼게. 누가 빠졌나? 별비에는 수소하고 칼슘만 있대. 얘는 별비에는 수소하고 칼슘만 있대. 이렇게. 이건 정확히 보일 거야. 지금 확대를 해갖고 안 보여갖고 지금 봤는데, 그래서 지금 나트륨이 이게 빠진 거고,
헬륨도 없었네. 헬륨도 이거 없는 선이. 여기서 여기 없죠. 헬륨도 빠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선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선이 이건 것이고 그 선이 있으면은 그냥 들어 있는 거고 같은 원소고 그 선이 없으면은 안 들어 있는 거고 그냥 눈으로 찾는 거잖아. 그렇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야. 아이고 우리 집에 갈 때 되니까 이제 지쳤나 보다. 그러면 일단 문제 좀 풀어보죠. 뒤에 빨리 이렇게 시험 밀렸지? 34쪽에 1번이요. 1번 한번 연결 한번 해보세요. 1번. 34쪽이요. 가요. 얘는 연속적으로 돼 있네. 가는 연속적으로 돼 있네. 그 다음에 나요. 나는 이거 흡수선이야, 방출선이야? 검은색 바탕에 있는 거죠. 방출선이죠. 방출아. 그러면 얘는 칼라색에 흡수대가 검은색이니까 흡수수트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연결도 보네. 이 수자 여기 써야 됩니다. 일단 민호가 좀 도와줘. 가가 아까 뭐였어요? 가가 연속. 가가 연속이었어요? 가가 연속. 나는요? 방출. 방출. 나는요? 없어요. 아까 위에 그림이에요. 위에 그림. 1번 갈게요. 고온의 강원에서 방출되는 빛을 걸쭉할 때 나타낸 스펙트럼은 가나다 중에 누구예요? 가요. 그렇죠? 이렇게 별 중에 있는 고온의 성운, 기체 같은 거, 고온의 성운, 흡수야 방출이야? 고온의 성운, 고온의 기체, 흡수야 방출이야? 방출. 그렇죠? 별 대기 통과했네. 별 대기 누가 통과해? 흡수 애들이 통과하죠. 흡수야 다 이렇게 그 포인트를 잡아서 외우는 거야. 외우셔야 돼. 그렇죠? 3번 갈게요. 다 같이 풀죠. 3번 보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두 개를 했죠. 뭐야? 원소의 종류와 질량 B라 그랬죠. 원소의 종류 어디 있어? 니은에 있네. 질량이 어디 있어? 니은에 있네. 정답은요? 니리.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보면 오케이. OX 문제 1번 스펙트럼에서 헬륨 기체의 일에 나타난 흡수선과 방출선 위치는 같은 기체, 같은 헬륨 기체에서 흡수선하고 방출선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죠. 그렇죠? 다른 큰일 나죠. 걔는 다른 종류니까. 2번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방출선이 나타내는 위치가 모두 다르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원소가 종류가 같은 놈들은 같게 나타낼 거고 틀린 놈은 다르게 나타내죠. 그래서 원소들마다 방출선이 다르다. 맞는 표현이죠. 원소마다 방출선이 다르다. 됐죠? 3번 천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구성 원소들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문장 개념만 잡자. 문제로 빅뱅 얼른 보고 가자. 빅뱅 아주 괜찮다 했으니까 진짜 괜찮은지 한번 보고 갈게. 요 개념만 훑고 문제 풀기는 조금 숙제를 내줄게요. 집에 한번 풀어보세요. 빅뱅 폭발 해도 상관없어요. 빅뱅 누가 어떤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러시아 할아버지. 그치? 이름은 성이 가신데 끝자리는 푸고 가모프 할아버지 안 나오나? 있네. 모프 할아버지 여기서 있구만. 모프 할아버지. 그렇죠? 대폭발을 의미한다. 뱅이라는 게 폭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빅뱅. 호일 아저씨 조금 나오네. 이 할아버지 루지 진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도 나오네. 과학자 호일이 가모프의 우주론을 비판하면서 조롱하면서 만든 용어를 어이없게 호일이 사용했다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거 나왔네.
빅뱅이요. 빅뱅 한 다음에 온도는 계속 낮아졌고 박스 밀도는 점차 감소. 어쨌든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질량은 일정하다.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책에도 요거 있죠. 조그만 글씨. 있지. 이렇게. 그러면 빅뱅 이론 우주론의 동그라미 증거.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우주배경 복사. 당연히 이렇게 중요사항이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없어 보이는데. 연도 그러면 뒤쪽에 있네. 이런 과정들. 처음에 코크하고 전자가 모여갖고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핵과 원자를 가는 와중에 이런 게 과정들을 얘기한 거고 뒤에 결론이 나오네요. 제가 뒤에 보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보면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하죠. 빅뱅 몇 번? 3분 후에 원자핵 생성. 온도 안 나왔다. 온도를 자기 써주세요. 얘는 10억 켈빈. 그 다음에 빅뱅 후 38만 년 원자 생성 몇 켈빈? 3000 켈빈. 이렇게. 밑에 아마 글씨 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은 요거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전자인지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 따져보는 건데 좀 흐릿해 보이는데 이 전자는요. 이 전자는 요 뒤에 보면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왜냐면 아직 결합하기 조금 전에 요런 게 따라다니거든. 결합된 거네. 이렇게 좀 둥둥 떠 있는 게 끝에 있으면은 거의 전자 쪽이에요. 둥둥 떠 있는 게. 그 다음에 양성자는 누굴 보면 되냐면 양성자는 누굴 보면 되냐면 수소핵을 보시면 돼요. 수소원자는 중성자가 없는 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색깔이 보라는 얘기야. 색깔. 그럼 요 수소원자는 빨갱이 하나밖에 없잖아. 빨갱이. 그러니까 요 빨갱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양성자가 되는 거죠.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헷갈리는 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헷갈려요. 그러면 중성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요 빨갱이가 양성자였으니까 왜 그래? 그 옆에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양성자 판단은요, 요 뒤쪽에 있는 수소원자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전자는 여기 둥둥 떠 있는 거, 결합되지 않고 둥둥 떠 있는 게 바로 전자. 이렇게. 그래서 뒤에 문제 보면 요 구분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들 양성자, 중성자 생성, 핵 생성, 뭐 계속 나오는데 또 다 우리가 했던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3번 중요했고요. 3번 빅뱅 10억 켈 여기 있네. 10억 켈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거 뭐 코크도 다 나오네. 또 자세하게. 그래서 아까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 처음에 했던 게 나오네. 중수소, 삼중수의 결합 과정이 이 책에 나오는 것 같고요. 뒤쪽에도 아마 주요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3대1 이제 그거 나올 것 같은데 슬슬 보면 요거네. 수소와 원료율이 몇 때문에 3대1 요게 중요한 거고요. 원자 생성 38만 년 그다음에 3000 켈빈 중요한 거 같고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나오네. 밖에 이것도 체크해놔야 돼. 먼저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딱 한 번만 나와. 양성자가 많아져 갖고요. 양성자가 많아져서 양과 중의 개수가 몇 때문에 7대1.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수소하고 헬륨 비교죠. 그렇죠? 개수비는 일단 개수비는 몇 때문에 12배 차이 12대1. 질량비는 1대4. 그래갖고 최종 질량비는 3대1인 거죠. 뭐 세 개 헷갈리지 않게 외우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요 빨갱이가 뭐예요? 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빨갱이가 양성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럼 얘가 양성자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하양이가 뭐가 되는 거야? 중성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파랭이 요 바깥에 껍질이라 그러는데 껍질을 돌고 있으니까 이 파랭이가 뭐가 되는 거야? 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문제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니귿 이렇게 써 있어요. 찰 줄 알아야 되십니다. 제일 기준은 요 수소핵 가지고 찾는 거예요. 수소핵 가지고. 그래서 뭐 우주배경 3번만 더 계속 나오고 있죠. 어려우니까 그때 원자가 태어났을 때 그때 빛 그걸 우주배경 옥사라고 그러고 아까 그 얘기 한 번 더 강조한다는데 못했네. 보면 원자가 생성된 이후부터가 뭐야? 투명하고 원자가 생성된 이후부터가 투명한 거고 원자 생성 전에는요 우주는 불투명. 이것도 외워야 돼요. 원자 생성 전에는 불투명한 우주. 그다음에 원자 생성될 때는요 투명한 우주. 이렇게 구분이 돼요. 다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론이 좀 끝났네요. 이렇게 이론이 됐죠? 오늘 숙제는요 대부분 좀 이해도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조금 모르겠어요. 문제 푸는 거는 집에 숙제를 내줄 거고요. 이거 다음 시간 오시면 질문만 좀 받을게요. 오늘 과학 숙제 나가요. 통합 시험은 가급적 수행 안 내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좀 문제 못 푼 거 있으면 그 정도만 좀 내주거나 아니면 문제 푼 거 조금 반복해서 왜냐면 인터벌이 좀 아무래도 있다 보기 때문에 또 그걸 질문까지 받으면 조금 진도 수업이 온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숙제는 뒤에 개념 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해서 잘 돼 있을까 보시고요. 오늘 1월 마지막 날이었고 그래도 주말이에요.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지 38부터 40일까지 심화는 안 낼게요. 심화는 다음에 와서 같이 풀어볼 거야. 40일까지 푼 실력을 바탕으로 43은 그냥 비워오세요. 같이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심화 문제를 뺄게요. 43쪽은 빼고요. 42까지만 풀어오세요. 이렇게. 오늘 좀 BPA 너무나 준비해서 요즘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르쳤고요. 도움되길 바라고요. 집에 가자. 고생했습니다. 꺼져.